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위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몇 개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갔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현가 회수 기간법, 이 두 개. 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이런 것들이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소위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공식을 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이하이야. 바로 가유순전후라고 해서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가유순전후에서 가능총소득은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해서 이론상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가리켜서 바로 가능총소득. 예, 여기에서요, 실제 들어오지 않은 거 공실,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월세 안 내는 경우 불량 부채 충당금 요 두 개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이라고 해서 자판기,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면은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유효총소득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 이 유효총소득에서 자, 소위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은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순영업소득이라 부르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영업 경비의 범주, 운영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전기, 수도, 가스, 보험료, 자, 각종 요금 이라고 하는 거, 외 재산세라거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영업 경비로 보고요. 자,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계산되게 되면 혹시 만약에 자,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은행에 원금 이자 일부 갚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 이자 합산액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 혹은 저당 지불액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이득이 있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소위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주요 예식값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소득세 일종이 될 텐데, 이거 빼게 되면 세후 바로 현금 수지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 자, 뒤에 순매도액,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은 따로 보통 이제 묶어서 구성할 때 나오고, 주로 우리가 자,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필요한 개념은 가유순전후라는 개념,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웠다고 쳤을 때 검토하게 될 거. 자, 이건 약간 다른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단순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예를 들 때 이런 식이었었죠. 자, A라는 투자 대안이 있고 B라는 투자 대안이 있다 해서 둘 다 1억을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1년차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A라는 투자 대안은 2천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 2년차 투자, 2년차 A라는 투자 대안에서 3천이 들어온다. 3년차에 들어올 돈을 보니까 3천이 들어오게 된다. 4년차에 가서 이 4천, 6천에 8천이니까 4천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런 투자 대안이 하나가 있고요. B라는 투자 대안을 보게 되면은 4년 후에는 똑같은 금액에 판다고 해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B라는 투자 대안은 첫해 3천 들어오고, 두 번째 3천 들어오고, 세 번째 4천 들어오고, 네 번째 투자 금액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지분 복귀액은 아예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에 따르면은 그 중에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지 않고 그 자체로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먼저 B라는 투자 대안을 보니까 3천, 3천, 4천이니까 3년이 되게 되면 어떻다? 완벽하게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A라는 투자 대안을 보니까 2천, 3천, 3천 해서 6천에 8천이니까 자, 4년 6개월 되게 되면 어떻다? 투자한 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르면 A라는 투자 대안보다는 B라는 투자 대안이 어떻다? 더 우수한 투자 대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B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단순 회수 기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회수 기간이라는 것은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의 줄임말이 회수 기간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 단순 회수 기간법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중에 회수기간 후에 현금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르게 되면은, 자, 투자한 자본 짧게 회수할 수 있을 때 이 투자 대안이 더욱 훌륭한 투자 대안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단순 회수기간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아까 우리 가유순전후를 외웠던 이유가 여기에서 있게 되는데, 소위 승수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수법에 따르게 되면 승수가 길면 길수록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승수가 작을수록 어떻다?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걸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그저 가유순전후라는 공식을 딱 세팅을 해버리면 금방 이걸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총소득승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총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다? 총소득 승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짜증나, 그냥. 이 새끼들 그냥 가능 총소득 승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총소득 승수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액 나누기 바로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자,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그래서 이 세 개, 가유순. 자, 뭘로 나눈다? 총투자액을 가지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 보셨어요. 그래서 자, 다시요. 자, 총투자액을 가지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으로 나누는 방식. 이게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그래서 문제 줄 때 이런 식이라고, 순소득 승수가 6이고 예를 들어서 자, 순소득 승수가 4다라고 딱 주면서 예를 들어서 총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2.5억이 돼. 2억 5천이 돼야지 사람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또는 총투자액이 10억인데 순소득 승수가 1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억이 돼야지 바로 순소득 승수를 통해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 먹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문제를 구성할 때는 순소득 승수를 쓰면서 총투자액을 주면서 뭐를 물어본다?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라고 공식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순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거, 요렇게 요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총투자액을 가지고 가유순으로 나누고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세전과 세후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바로 각종의 승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일단 이걸 외우시는데 대신 가유순전후가 외워져 있으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유자재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은 총 투자액 나누기 가능 총소득이 총소득 승수고 총 투자액 나누기 유효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 승수고 자, 그다음에 총 투자액 나누기 순 영업소득이 순소득 승수가 되게 된다.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고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가유 순자료가 세팅이 쭉 돼 있으면은 대충 총 투자액 그리고 지분 투자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 패턴 하나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자, 요거 이렇게 가십니다. 2분의 1을 읽는 방법.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읽는 방법. 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혹은 2에 대한 1의 비율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완전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2분의 1을 분수 2분의 1을 읽는 방법이 뭐라고요? 1을 2로 나눈 값. 2분의 1이 0.5잖아요. 1 나누기 2하면 0.5가 나오잖아요. 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또는 2에 대한 1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도 안 나실 거야. 이런 걸 시험에 낸다니까요. 이런 걸 시험에 냈다고. 사람 막 쓰러져.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럼 가십시다. 총소득 승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총 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것. 또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 이게 바로 총소득 승수입니다. 두 번째, 유효 총소득 승수.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것. 또는 유효 총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 순소득 승수는요,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 또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로 나눈 것.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세후현금수지로 나눈 것.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세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비율.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세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비율. 이렇게 22회, 23회, 24회 때는 이렇게 이걸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 학교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아니, 매번 시험은 어렵다고. 알면 유치 잘하는 거고 모르면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유 순전음만 딱 세팅이 돼 있으면은 써보시면 돼도 바로 읽어보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리 훈련이 돼 있지 않게 되면 유치 잘하는 걸 틀린다고. 자, 이게 승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 이게 가볼까요? 4, 3, 2, 1. 위가 제가 4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3이 더 크죠. 그 다음에 2 이런 순서예요. 그렇다 지금 뭔 얘기할지 보려고 하면 자, 보십시다. 분모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자, 분자는 1이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1이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1이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분모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전체 숫자는 어떻다? 점점 커지겠죠. 이게 4분의 1이 0.25고 3분의 1이 0.333 이렇게 할 테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0.5니까 분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체 계산한 값은 어떻다? 커지게 된다.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시험에. 이걸 정리하면 자, 이제 우리 한번 1년 동안 공부할 거니까 대학 이름 하나 배우겠습니다. 승하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스님 할 때 그 승려 할 때 승. 스님 아래에 있는 대야. 승하대. 외우셔야 돼. 그거 아시려는 모르겠다. 서울에서요, 그 인서울, 진짜 인서울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진짜 인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데요.
아, 서울대 이런 데는 좀 외곽이잖아. 서울대는 인서울 아니야. 나 지금에 와서 인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제가 그 대학 나왔어요. 두 군데 다. 성대하고 동국대. 동국대는 당연히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남산에 있잖아. 남산 있고 사대문에 있다고. 이 동국대 다니는 친구들은 유일한 사실상의 인서울은 동국대 하나밖에 없다. 그 대학 다니면요, 한 학기 동안 불교와 개론 공부해야 돼요. 뒤집니다. 30, 뭐지? 108배 이런 거 누가 해요. 선빵으로. 그럼 제가 그 학교를 좀 다녀봤는데 어떤 새끼가 108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지기 싫잖아.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근데 한 30배 정도 넘어서게 되면 겁나 막 다리 앞으로 죽겠어. 그때 아, 멈출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멈춰야 돼. 그럼 몸살이 안 나. 근데 앞에 놈은 하거든. 그럼 나는 그쪽 믿지도 않아. 근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같이. 그럼 이제 2일, 3일 동안 이제 온몸이 막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온몸이 저리고 겁나 아프고. 근데 다시는 108배를 하나 봐라. 그래서 저는 혹시 절간 이런 데를 혹시 그 가족들이랑 놀러 가더라도 대웅전 근처를 아예 안 갑니다. 혹시 시작해가지고 절 한번 하기 시작하면 108번 뛰어야 되니까. 하여튼 대가리가 나쁘니까 이게 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서 절대 안 하래. 또 제가 천주교 구역모 이런 데도 몇 번 가면 진짜 잘합니다. 누가 봐도 제일 독실한 신자 같아. 근데 다시는 안 가요. 알고는 안 가요. 뒤지니까. 8시 정도 찬송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하는 짓도 똑같은 거야. 남들이 못한다니까 내가 한번 해버렸지? 이 지랄 하다가 이 개구성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뭔 얘기하고 있어요? 동국대, 성균관대 얘기하다가 승하대. 동국대 스님한테 중할 때 승자, 승력. 그래서 이제 사대문안에 대학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동국대, 승하대. 하나 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랑 가장 강력한 경쟁자 하나 있어요. 연구를 하듯이. 수고대. 외우셔야 돼. 승하대, 수고대. 승하대, 수고대를 일단 외우고 시작한다고요. 승하대. 동국대학교 그 남산차랑 밑에 있는 대학이 뭐라고요? 승하대. 어딘지 모르지만 얘랑 같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수고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 아래 하자. 그러니까 승수는 아래 하자. 클 때자.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 그러면 수는 뭐냐면 수익률 얘기예요. 수익률법.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높을수록 어떻다? 크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읽는 방법. 2분의 1을 읽는 방법은 1을 2로 나눈 것 또는 2에 대한 1의 비율 이렇게 읽는 게 물어본 게 22, 23, 24 요때 한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좀 안 나오다가 계산 문제는 별개 문제로 이거예요. 총투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 순소득 승수가 유효총소득 승수보다 크고 유효총소득 승수가 뭐보다 크다? 바로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 아, 승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지수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해서 승수가 클수록 안 좋은 거지. 승수는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는 거라고. 아까 회수 기간이랑 승수랑 같은 의미라고요. 다만 승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가능 총수득을 기준으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게 되면 좀 짧고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게 되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된다. 한편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것과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어떻게 더 큽니까? 밑에 있어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어떻다? 더 크다.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헷갈린다고. 4분의 3 이렇게 안 간다고 나중에 바빠 죽겠는데 그걸 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 물론 거기는 총소득 승수, 유효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자 가볼까요? 동일한 투자 내에서 순소득 승수가 일반적으로 유효총소득 승수보다 크고 유효총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색깔 입혀져 있어요? 안 입혀져 있어요? 안 입혀져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해.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뭘? 밑에 있는 걸 낸다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더 크다. 출제자 의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공부하실 때 위에서부터 공부해 오겠죠. 가, 유, 수, 이 순서에 따라서. 그럼 이제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사람은 뒤에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한 것이고, 공부를 조금 적게 하신 분은 앞에 쪽 좀 하다가 뒤쪽이 헷갈리게 돼 있다고. 그럼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신 분이 맞추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틀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순소득 승수하고 유효총소득 승수를 비교해서 답을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와도 틀린 것을 고르시는 건데 옳은 것을 고르시는 간에 뒤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뽑더라. 그래서 이게 승수법 전부예요. 투자한 자본의 회수경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경을 따질 때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승하대. 제일 어려운 게 승하대. 그럼 이제 바로 비교해서 수고대. 연대, 라이벌이 고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승하대, 라이벌은 수고대. 자, 가볼까요? 자, 수익률법. 현금 흐름을 수익률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합니다. 그 위에도 하나가 있는데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총 투자액분에 유효총소득이라든가 가능총소득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있다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보는데 그건 별로 안 나오니까 시험이 안 나오니까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는 것은 총 투자액분에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세후 수익률은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 이게 멘붕이 없어요. 용어가 3개 나오니까.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그다음에 세후 수익률. 3가지. 다시 갑시다.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용어를 외우세요.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 지분 배당률, 그리고 세후 수익률. 다시 순, 전, 후 순서에 따라서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 용어를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있어 좌절을 해버려. 가유, 손전어 뒤지게 갖고 나름대로 괜찮았어. 이게 해볼 만하다. 근데 용어가 갑자기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다고요. 다시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 홍은영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그리고 세후 수익률. 다시요.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그리고 세후 수익률. 굳이 힘들면 종지에서 이렇게 외우셔도 될 거예요.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10번만 외우세요.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타 몇 개 있어요. 자,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바로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것을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가유 순전을 외웠다고 쳤을 때 총 투자액으로 자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지분 투자액으로 세전 현금 수지나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누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이렇게 용어를 만듭니다. 승하대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걸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세후 수익률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지분 배당률, 세후 현금 수지의 역수가 되는 것은 세후 수익률. 이게 힘들어진다니까. 지금 이게 이 밋밋한 얘기들이 무작위로 들어오니까 그게 투자로는 힘든 거예요. 투자는 힘든 게 하나하나는 해볼 만해. 근데 이 지랄 같은 게 계속 연계가 돼 있어. 가유순전을 외우면 된다고 해서 가유순전을 뒤지게 외워놨더니만 승수법 거기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만했어.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뭐 이것도 이해가 돼. 근데 용어가 특이해. 용어가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용어가 여러 개를 써요. 이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학자들이 법이 아니라 딱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막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용어가 아사리판이야. 하여튼 간에 자주 나오는 기조. 종합환원율은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세후 수익률은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 그러니까 종지세 또는 종배세, 배당률에 포인트를 둬서 뭐 지분 배당률은 지자에 포인트를 종지세, 종배세, 뭐 종지세 알아서 선택하십니다.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종합환원율. 다시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아까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를 들 때는 오히려 쉬워요. 공식만 외우면 딱 맞출 수 있게 세팅을 거의 다 해줘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학개론은 계산 문제라고 그러는데 보통 계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 문제야, 공식. 문제에서 준대니까 순영업소득이 얼마다 또는 뭐가 총투자액이 얼마다 미리 전제를 깔아준다고. 문제를 응용할 때는 순영업소득 바로 줘버리면 유치하니까 유효 총소득하고 뭘 줘요? 영업경비를 주는 거예요. 또는 세전 현금 수지하고 부채 서비스를 써주면서 다음 자료에서 종합환원율을 구하시오. 그럼 총투자액분의 바로 순영업소득이 종합환원율.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것 주제. 자, 이게 수, 고, 대.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크다. 그럼 시험에 낼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분 배당률하고 세후 수익률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서 승하대할 때 총투자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대요. 지분 투자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챕터에서 수익률 파트에서는 지분 투자액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 뭐보다 크다? 세후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직 안 나온 문제예요. 지난번 26회가 27회 때 승하대가 출제가 됐거든. 그럼 이제 수고대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슈를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승하대, 수고대. 하나 가볼까요?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수. 디테일이 갈 필요 없어요.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수익. 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근데 공식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라고요? 지금 어떤 부동산 투자 대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을 하고 연평균의 순수익을 계산해서 자, 회계적 이익률이 클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수익률이 1점이니까 수익률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투자분의 연평균 수익. 투자 내에 연평균 투자에 대한 세후 연평균 순이익비. 그래서 장 29회 때 나오는 문제. 투자 내 회계적 이익률이 자신의 목표 이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로서 높은 투자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 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별 내용이 없어요. 공식처럼 보이는데 문장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수법이라고 해서 투자자분 회수계획을 따져볼 때 총 투자액을 가지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있게 될 것이고요.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된다. 그래서 승하대,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고 순소득 승수가 유효 총소득 승수보다 크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바로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갑니다. 자, 수익률법 키워드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 용어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 이게 짜증나. 종지세 이렇게 외우게 됐었죠. 그래서 종합환원율은요 또는 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에 비해서 지분 배당률이라는 것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가 뭐가 된다? 세후 수익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보대 수익률은 어떻다? 위가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해서 지분 배당률이 바로 세후 수익률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회계적 이익률법, 부동산에 투자 대안 중에 어떤 투자 대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 이익률보다 큰 경우로서 그 중에 여러 개 투자 대안이 있으면 가장 회계적 이익률이 큰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계적 이익률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비율 분석법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